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됐고 한일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 규제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연장 발표를 둘러싸고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 변수로 등장하면서 한일 간 대화와 수출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 규제 협의를 일단은 시작을 할 전망이고 과장급 대화부터 해서 이제 다음 달 중에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일 관계 당국이 특히 이 경상성과 이 한국의 통상산업부, 산업부가 같이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로 과장급이 만나서 의사 일정을 조율하고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두 나라 국장급 간의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현재 지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는데 이제 다시 넣어주려고 했을 경우에 일본은 뭐 나름대로 자체 내에 내부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 대목에서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지, 이를테면 한국이 수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를 좀 잘못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로 어디 요구할지, 또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실무적인 얘기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를 넘어서서 양쪽 간의 그 역사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같이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타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도 할 수 없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협의를 앞두고 한국 그리고 일본 간에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베 총리가 한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과 논란, 사전 협의 등 뭐 이런 게 문제가 된 건데 일본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건의 이제 발단은 금요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6시에 우리나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자, 지소미아는 일단 연기한다. 네.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기로 양국 간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6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된 일본에서는 발표가 안 나왔어요. 네. 저도 그 대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지켜봤습니다만 6시 7분경에 국장급을 통해서 이제 이 한국 측의 보도가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것을 인식게 해주는 일본 측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때 발표가 나올 때 아주 좀 쇼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동안에 이 수출 관리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그런 뉘앙스, 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왔고, 네. 또 WTO의 제소를 한국이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뉘앙스상 큰 형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이 경산성 성명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런 이후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이 지소미아 논전, 한일 수출 규제 논전은 완전히 일본의 승리다, 심지어 퍼펙트 게임으로 이겼다라고 나왔죠. 네. 거기다가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국이 잘 봐달라고 한번 해서 협상 한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멕시코 부산에 지금 아세안 이 회담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게 발표를 네. 하니까 일본 경산성은 다 합의가 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경산성이 페이스북까지 또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홍보실장이 우리는 사과까지 받았는데 진실은 하나다, 더 이상 진실 게임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해서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누구 말이 옳은지 제3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그런 지금 대혼전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일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은 그동안에 한국이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해 오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징용 문제를 해결해 오지 않으면 일본은 대화도 하지 않겠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직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가당착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징용 문제까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대화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일본 국내용으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적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네. 경강부회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국내용으로 자신 한 거지만 그것이 좀 파장이 네. 너무 크고 만약에 그게 거짓말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좀 국제사회에서 좀 비난받아 마땅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진실 공방과 이 수출 규제 관련 대화 재개가 어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외교적으로 네. 일본의 그동안의 외교 행태를 보면 일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내와 다떼마에가 있습니다. 자, 혼내라는 게 본심이고 다떼마에는 겉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구분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 한일 간의 이런 분쟁이 어떤 서로가의 명분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이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중단 유예를 하기로 하면서 협상하기로 한 이런데 근본적으로까지 판을 흔들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신경전을 펼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수출 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을 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일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대목이 이제 공식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전언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됐어요. 네. 사실 이 대목도 일본이 한국과의 이 수출 규제 협상에 관해서 이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매우 깊숙하게 검토를 한 하나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이 사항은 관보에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21일간 3주 동안 그것을 대외적으로 일단 노티스를 해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견 또는 의견도 이래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협상이 타질되면 한 달간 정도 공시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는데 그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가 필요 없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일본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일단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속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악화가 된다면 이에 따른 전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서 조건부를 건 만큼 일본이 시간 끌기를 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퍼펙트 게임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적어도 이 징용 문제를 가져오기 전에는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그 말도 안 되는 이 자가당착적 논리를 우리가 깼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한일 간의 이번 이 협상의 그 뒤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결정적인 롤을 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도 그렇고 또 한미 동맹을 파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측에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서로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양국 간의 경제적 손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일본이 규제를 계속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카드 때문에 일본 국익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승적인 합의가 나오느냐.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그에 따른 파장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